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많은 시간과 또 큰 비용을 투자해서 기준기 면허를 드디어 땄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자, 제 영상이나 이런 곳에서 댓글을 확인해 보면, 나는 어느 업체에서 3개월 동안 일하면서 돈도 한 푼 못 받았다. 나는 6개월 동안 개 머슴 생활을 했어. 나는 정말 진짜 다시는 그런 데 가고 싶지 않아. 그 사람 너무 이런 댓글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막상 진짜 크레인을 배우러 갔는데 참 안타깝다. 자,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이번 강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오늘은 멤버십이 아닌 일반인들한테 첫 번째 강의를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2월 초부터 그 멤버십을 개설해서 운영할 것이고요. 크게 세 가지로, 네 가지로 나눠서, 그 이론 강의, 그 다음에 현장 실습, 아니면 취업 관련된 거, 아니면 스터디, 또 현장 실습,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은 첫 번째 강의니까 가볍게 한번 봐보시고요.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 멤버십이 개설되면 또 멤버십 실시간 Q&A 강의에서 함께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 보시고 또 이야기 이어갈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강의에 대해서 개요와 한번 내용들을 잠깐 살펴볼까요? 우선 자, 제가 강의에서 다룰 내용들인데요. 크레인 점검. 일단 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장 기초적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검에 대한 내용도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크레인 작동법, 작동법에는 상부, 하부, 서스펜션 원리, 스티어링 모드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하는 어떤 특징들, 그다음에 보조부의 이유와 원리, 그다음에 또 제원표 보는 법. 제원표 보는 법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현장 한 2달이나 3달, 6개월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 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본인이 안 배운 걸 수도 있고 안 가르쳐준 걸 수도 있고 하죠. 자, 이거 참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크레인 보조부 설치와 이런 걸 별도로 제목 다뤘고요. 그다음에 크레인 주행한 데서 도로교통법이나 과정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현장 답사.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요거 장비의 현장 답사 가서 25톤이 가능합니다. 50톤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100톤이 있어야 됩니다라는 걸 평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그 워라벨이 돼야 현장 가서 일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기초적인 지식도 없이, 이게 가장 중요한 지식인데 이것도 없이 현장을 가서 기사로서 일을 한다는 건 아주 어불성설이죠. 그 다음에 장비 세팅 설치. 장비 세팅 설치기가 평지에서 하는 거 진짜 한 두세 번 반복하면 쉬워요. 하지만 경사로에서 할 수도 있고, 아웃트리거를 펼친 상태에서, 아니면 한쪽은 펼치고 한쪽은 못 펼치고, 아니면 보조적으로 침묵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한 맥락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 현장에 가면 지하에 있는 지작물, 아니면 매놀 설치, 옹벽, 천공, 관로, 탱크, 상차 하차, 그 다음에 띠장, 바이브레다, 장비 양중 지하로 넣을 경우, 이것도 다 토목에서 하는 일들이죠. 이런 것들도 있고, 다음 건축으로 또 가면 철근, 그 다음에 시스템, 형틀, 야길이라고 하죠. 근데 거푸집이라고 합니다. 표준말로. 철골 구조물. 이거 철골 구조물 같은 경우는 정말 베테랑급이나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샌드위치 판넬. 이것도 가볍긴 하지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다음에 자재 양중, 또 지하 구조물. 또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다음 페이지 가면 또 조경 작업이 있습니다. 조경 작업에는 조경석, 큰 돌이나 작은 돌을 설치 여기 하는 부분, 아니면 또 조경수, 아파트라든지 일반 골프장이 될 수도 있고요. 나무를 들 때 어떤 주의점이라든지, 또 인공토는 옥상이나 테라스 이런 데 올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때는 장비도 보수적으로 올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악 작업에서 산안이나 야산이나 이런 데도 구조물을 설치해요. 이런 데는 장비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또 경사로에서 차량 세팅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또 경사로에서 세팅했을 경우에는 또 보조물 같은 경우 또 경사로에 살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평지에서 보조물 달고 또 산을 등반하는 경우도 더러 있죠. 자, 그다음에 송전탑 설치, 그다음에 등반의 어떤 팁들, 그다음에 I3 작업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거 협업 작업이라고 하고, 크레인 한 대가 양조하는 게 아니라 두 대가 도시에 협업을 작업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도 다룰 예정입니다. 크레인 교량의 상판, 대형 거푸집은 뭐냐면 PC 이런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기계 작업으로 가면 컨베어, 라이너 교체, 중량물 드는 방법, 천장 크레인 설치 해체, 그다음에 붐 작업.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붐 패드라든지 붐의 이 원리나 작동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붐 작업을 강제했다? 그러면 정말 장비에 큰 데미지와 함께 파탄이 나죠. 그 I3 작업이 꼭 크레인으로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지게차라든지 다른 중장비들이랑 같이 협동 작업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리탱크 조립.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건의하는 유리탱크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판을 하나하나 이어붙여요. 그런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야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위험한 작업이죠. 이것도 설명에 들어갈 거고요. 또 집진기 같은 거 해체 조립, 그리고 구층 실내기 교환. 또 그다음에 좀 여기다가 쓰진 않았지만 우리 산업 플랜트, 석유화학 공단이라든지 아니면 발전소라든지 대형 플랜트 현장에 관련된 스토리도 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철거 작업. 자, 철거 작업 이거 정말 중요하고 위험하고, 가장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들어야 될 중요한 소스라서 별도로 제목을 항목을 나눠놨습니다. 그다음에 타워 크레인 해체와 설치. 타워 크레인 또 메인 크레인으로 제가 쓸 수도 있고, 서브 크레인으로 쓸 수도 있고, 보통 25도는 거의 안 쓰긴 하지만 50톤 이상 클래스를 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나 이런 걸 서브할 때 양중이나
상하차 할 경우는 알면은 크게 많이 도움이 되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해상 작업. 요거는 뭐 일반적인 그 사업주들이나 어떤 업체에서 많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것도 별점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지선이나 방계 뭐 테라스포트라고 하죠. 그다음에 화물 선적 하역할 때 어떤 요령. 그다음에 해상 수로 파이프 설치 관련된 거. 또 그다음에 군안 작업이 또 있어요. 군안 작업은 뭐냐면 뭐 크레인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화물차나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아니면 데미지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요령들, 또 그다음에 고압선 같은 거 유의하는 방법, 그다음에 절벽이 안 떨어지나 장비 이런 데 장비 세팅할 경우도 있겠죠. 그때 이제 바닥이나 어떤 이런 거 집안 보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또 갯벌에서 왜 빠진 장비를 또 양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물 속에랑 물 바깥이랑 물 안에는 하중 걸리는 게 또 틀려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설명 드릴 거고요. 또 양중 주행. 이건 뭐냐면 원타일 작업이라고 하는데 보통 물건을 들고 주행할 수 있는 게 물건 들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앵글 크레인만 되는 줄 알고 있지만 하이드로 맨코니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특가를 또 다룰 거고요. 또 웨이트 주행은 뭐냐면 뭐 한 55톤 이상급 트럭시 크레인, 뭐 뒷벨이나 이런 장비에 보면은 웨이트가 들어있죠. 웨이트를 꽁꽁히 차고 뭐 주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큰 차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차고 현장을 해서 주행할 때 주의점이나 이런 것들을 또 다룰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자체 군함 방법. 요거는 장비에 대해서 정말 내 장비에 대해 특징에 대해서 정말 모르면 이건 정말 비추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약간 그 고수 분들, 약간 많이 해보신 분들한테는 권하는 방법이지만 이것도 좀 재밌는 방법, 재밌는 이야기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기 차에 대해서 경사로 설치법, 이것도 팁으로 달아볼 예정이에요. 뭐 경사로에서 아웃트리거 설치하는데 뭐 4단을 샀네, 5단을 샀네 하는데 제가 아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뭐 2시간 걸릴 거, 한 15분, 20분이면 설치할 수 있는 방법, 꿀팁들을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장비 정비에 관련돼서 제가 서두에서도 다루긴 했지만 이거는 그냥 점검이죠. 정비에 관련돼서 자기 차에 대해서 요즘은 차들이 연식이 다 좋아져서 자기 차에 대해서 그 정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특수 정비 기술자한테 맡기는 추세긴 하지만 제가 그러니까 본인이 크레인 면허를 땄고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했는데 취업한 회사에 차량 연식이 뭐 2000년대가 아니라 뭐 1900년대에 있을 수도 있고 뭐 2000년 초반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랜덤이에요. 근데 뭐 차가 연식이 오래됐으니까 건들 거예요? 아닙니다. 닥치는 대로 해야 돼요. 어차피 현장에서는 연식이 오래되거나 새거나 일을 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장비의 작동 원리나 구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가잖아요. 그럼 장비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경험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대충 이 장비의 작동 원리나 이런 걸 알아야 정비사랑 통화했을 때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트리거에 관련된 거, 구조, 그다음에 붐, 해체, 뭐 요거 관련된 구조도 또 할 거고요. 또 와이어 교환, 요거 할 정도는 직접 할 수 있어야겠죠. 자, 오늘은 그래도 좀 길어지긴 했는데 맛배기로 첫 번째 크레인 점검에 대해서는 아침에 크레인을 출근해서 크레인을 그냥 시동 걸고 냅다 그냥 현장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항목들 최소 이 정도의 항목은 기본적으로 둘러보고 점검하고 가는 게 정말 타당하고 맞습니다. 이거 알려준 적 있나요? 물론 부기사 생활하신 분들 중에서 알려본 적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제 강의 영상은 기본적으로 아주 초짜분들을 위한 강의라서 일단 제 1강 출발해 보겠습니다. 크레인 점검.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현장 차고지에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요. 장비를 일단 둘러봅니다. 자, 첫 번째 바닥 누유 흔적이라고 했죠. 바닥 누유 흔적. 자, 크레인이 이렇게 있을 때 바닥이라는 거는 요 밑에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지면을 이렇게 겉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차 밑에를 보는 겁니다. 밑에를. 자, 첫 번째 여기 회전하는 요 중심축, 여기 회전체 턴테이블. 요 색깔이 좀 진하니까 바꿔볼게요. 요걸로 해볼게요. 요 중심축을 기준으로 여기 턴테이블이 이렇게 회전하고 돌고 있어요. 여기에 유압 호수도 많이 지나가고 상압으로 또 배선도 많이 하고 있죠. 요 주변을 1차적으로 이렇게 훑어봅니다. 두 번째는 여기 엔진룸 여기 있죠. 엔진룸 밑에 뒤에서 보면 되겠죠. 요 뒤에서 보면 되죠. 엔진룸 밑에를 훑어보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약간 진한 색깔 까만색 기름이 있을 수도 있고 투명한 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투명한 액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까만 거는 보통 대충 엔진 오일, 또 투명한 첫 번째는 유압유나 경유. 자, 세 번째 투명하지만 약간 푸른색을 띠는 거는 냉각수죠. 자, 겨울 이 차가 크게 문제가 없어도 겨울 환절기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그 기름이 지나가는 밸브라든지 호수라든지 아니면 엔진 쪽에 그 남하고수라고 하죠. 그 냉각수가 지나가는 부분은 한쪽은 새고 한쪽은 고무 재질이에요. 이거를 이제 안색에 이렇게 타이바 같은 걸로 조여놨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겨울 되면 이 고무 재질이 추워서 수축하는 그 비율이랑
쇠 재질이 수축하는 비율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극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엔진 여기 냉각수가 유수되든지 아니면 뭐 오일이 유수되든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차는 계속 진동을 해요. 주행할 때도 진동하고 작업할 때도 진동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당연히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뭐 경우에 따라서 더 문제가 노후화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 여러분들은 지금 보는 사진은 신형 새 차예요. 아주 그냥 따끈따끈 새 차인데, 자, 요 차 보면 이건 연식이 거의 1998년인가 99년식인 걸로 알고, RK인데 이 차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이 차를 운영한다 그러면 그런 점검은 필수죠. 자, 이것도 뒤에서 본 거니까 요 부분이 엔진 바닥이 되겠죠. 자, 바닥 누유를 꼭 한번 점검합니다. 한번 훑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잠깐 시간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세 가지 말씀드렸죠. 세 가지, 투명한 거 두 가지, 그 다음에 약간 뭐 녹색 한 가지. 첫 번째 투명한 거는 경유일 수 있다 그랬죠. 그건 냄새를 손가락으로 딱 눌러보고 냄새를 맡아보면 경유 냄새가 날 수도 경유 냄새가 나면 경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투명한데 경유 냄새는 안 나. 그러면 유압유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가락에다 두고서 이렇게 문질러 보면 되죠. 미끌미끌하면. 그 다음에는 약간 달달한 냄새가 나면 그거는 그 냉각수입니다. 자, 대부분 그 정도는 알아야 뭐 일단은 장비 이상 징후를 발견했으니까 사장님한테 연락하겠죠. 사장님, 뒤에 엔진룸 쪽에 차 세우는데 보니까 그 뭐가 흘러 있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사장님 경유가 좀 새는 것 같은 엔진 좀 점검 좀 해야겠는데요. 아니면 냉각수가 좀 새는데요. 이거 호수 쪽에 좀 봐야겠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은 완전 틀리죠. 내 차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는 거. 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나중에 만약에 그 바닥에 그런 흔적이 있으면, 누유 흔적이 있으면 충분히 제 얘기를 듣고 구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얘기가 길어졌네요. 타이어 상태 점검, 공기압이나 편마모. 자, 이거는, 자, 여기 화면에서도 보면은 요 타이어 보이시죠? 첫 번째 타이어 볼게요. 요거 보면은 요 지면 여기 있는 데를 보면은 이렇게 일자로 눌려진 부분이 있죠. 제가 확대를 잘 못하겠는데 여기는 이렇게 이빨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여기 이빨들이 안 보이죠. 여기는, 자, 여기는 안 보이시죠? 요게 뭐냐면 타이어가 눌려서 그만큼의 이빨이 이제 눌려진 부분이에요. 자, 이거를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요 차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차를 맨날 아침에 와서 이렇게 타이어를 1번, 2번, 3번, 4번을 봤어요. 내일도 봤어요. 모레도 봤어요. 계속 보게 되다 보면 눈에 익어요. 타이어 지금 압력이, 공기가 적정하게 이만큼 들어 있구나. 근데 그거 많은지 안 많은지 뭐 주먹으로 쳐볼 거예요? 아니에요. 눈썰미를 보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와서 처음에 차를 한번 둘러보면서 타이어를 쭉 훑어봤는데 어떤 애는 약간 많이 튀어나와 있거나 들나와 있거나 하면은 분명히 공기압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두 번째, 타이어 이 우회면, 요 우회면에 이거 지우개네 이거. 위에면, 잠깐만요. 요 위에면에다가 이거 색깔 다른 걸로 할게요. 자, 요 위에면에다가 손바닥을 대보면 이게 면이 골고루 평평한지, 라운드가 졌는지, 아니면 울퉁불퉁한지 느껴져요. 그럼 편마모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자, 이런 새 차 같은 경우 그거 상관없죠. 근데 편마모가 생기기 시작하면 나중에 타이어가 짱구가 됩니다. 자, 요런 이축짜리 맹꽁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타이어가 새거 한 짝에 380만원 정도 해요. 뭐 지금 시세로 좀 틀려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저 타이어가 빵꾸가 나진 않았는데 편마모가 생겼어. 편마모 생길 수 있어요. 편마모가 생겼으면 짱구가 점점 생기면서 나중에 타이어를 더 쓰지를 못해요. 그럼 깎아낼 수도 없고 답이 안 나와요.
근데 그런 거를 조기에 알면 정비소 가서 타이어를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하부의 점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다? 그거는 최소한 기사의 어떤 기사로서 자기 차에 대한 점검에 대한 거에 대한 약간 직무유기 아닐까요? 자, 그게 있고, 세 번째 적재물 결석 확인이 있습니다. 자, 적재물 결석은 뭐냐면 크레인에 부수적으로 싣고 다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침목. 자, 침목 부분. 자, 이 차는도 앞에랑 여기 앞에랑 잘 표시가 안 되네. 잠깐만요. 요걸로 할까요? 네. 요 앞에랑 요 뒤에, 요 뒤에는 침목이 안 들어가 있네요. 아직 새 차라서 아직. 자, 잡념사 볼까요? 뒤에 보면 이렇게 침목 따위가 있죠? 요거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밴딩 돼 있어요. 자, 예전에 사고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저 침목을 그냥 휙휙 던지고 이렇게 밴딩을 해야 되는데 기사가 깜빡했고 저거를 이제 밴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주행을 했습니다. 도로주행. 열심히 가다가 이제 뭐 방지턱이나 이런 데를 덜컥 넘는데 저 침목이 떨어졌어요. 근데 뒤에서 쫓아오던 차가 그 침목을 피하지 못하고 아줌마예요. 밟고 넘어갔어. 차가 범퍼도 깨지고 밑에 하부도 작살나고 했는데 이 크레인 기사한테 이거를 청구했습니다. 그 크레인 기사는 그거를 장비 차 수리비를 400 얼마를 물어줬어요. 자, 이거 있었던 사례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 자, 크레인 요 앞에 보면 뭐 대부분 요 앞에 부분에 슬링 벨트 아니면 샤클 이런 것들을 올려둡니다. 자, 정확히 말하면 이거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 어디 무슨 서랍이라든지 이렇게 밴딩을 해야 되는데 보통 저기서 떨어질 일이 없다 생각해서 던져놓습니다. 근데 그게 달달달달 거리면서 뒤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 샤클 여러분 얼굴에 맞으면 이빨 나갑니다. 턱뼈 깨지고요. 자, 뒤에서 오던 차가 맞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거는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릴게요. 자, 차에 있는 침목이 제대로 결속되어 있는지, 사다리, 우리 저 집 찰 때 하는 사다리, 요게 제대로 결속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슬링 벨트나 샤클. 슬링 벨트도 떨어져서 뒤에 그 바퀴나 이런 데 확 감겨 들어가면은 이거는 앞으로 가도 못하고 뒤로도 못하고 정비하기도 뭐하고 개고생합니다. 진짜 칼로 그거 기어 들어가가지고 끊어내려면. 자, 요런 것들 이거 제가 뭐 많지도 않아요. 이거 한번 쑥 훑어보는 거죠. 제 위치에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제가 이 샤클에 대해서 왜 한번 그 사고사를 말씀드리냐면, 현장에서 작업 끝나고 나면 샤클이랑 슬링 벨트를 챙깁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둬요. 근데 크레인 기사가 작업 끝나고 차를 접을 때 후구도 경납해야 되고 아웃트리거도 경납해야 되고 침목도 제자리에 놔야 되고 샤클도 정리해야 되고 벨트 정리해야 되는데 침목이랑 샤클을 이런 거를 현장 작업자분들이 도와준다고 챙겨줬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반장님은 샤클을 내가 평소에 두둔 곳에다 던져주든지 아니면 기사한테 전달을 했는데, 반대편에 있는 작업자분이 그냥 차 뒤편에서 앞에 안 갖다 주고 차 위에다 올려놓은 거야. 어디다 올려놓았냐? 여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기사는 이제 막 뭐 사인지 받고 뭐 하다 보니까 정신 없으니까 이것까지 챙기지 못하고 그냥 출발해서 가는 거죠. 자, 요 앞에는 그 샤클이라든지 슬링벨트 들어가게 이렇게 공구함도 만들어 놓고 해요. 뭐 뚜껑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여기는 그냥 판때기 의외고 타이어 의외예요. 그 주행하면서 달달거려서 안 떨어지겠냐고요. 이게 떨어져서 뒷차가 맞았는데 저 차에서 떨어져서 맞은 걸로 알고 쫓아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100%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세 가지는 시동을 걸기 전에 점검하는 것들이고요. 자, 요 네 번째, 시동을 켜고 나서 에어 점검을 합니다. 에어 점검은 뭐 하냐면, 첫 번째 에어 드라이기. 이번에 에어 드라이기를 모르는 분이 계시니까 일단 원리부터 알려드릴게요. 큰 차들 뭐 25톤 카고 화물차 아니면 버스, 덤프 트럭 이런 큰 차들, 또 그리고 크레인, 도로를 주행하는 크레인들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두 가지 힘을 병합해서 브레이크를 작동하게 됩니다. 자, 운전석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승용차는 브레이크까지 거리가 짧아요. 브레이크 액이 지나가는 호수 거리가 짧기 때문에 내가 밟은 악력을 그 브레이크 액이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타이어 쪽까지 금방 거리가 짧기 때문에 바로 전달해서 브레이크 액만을 가지고서 유압만을 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하지만 큰 차들은 내가 밟은 운전석에서 브레이크 라인이 쭉 타고 정작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캐스포까지 가는 길이가 엄청 길어요. 그런데 중간에 새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큰 장비들은 두 가지 힘을 같이 이용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에어, 공기압. 두 번째, 그 다음에 유압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라인 쪽에는 유압 구조물이 있고요. 그 구조물을 미는 원리는 에어, 공기압으로 밀어줍니다. 그럼 공기압이 평소에 계속 차에 꽉 차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 시동과 동시에 엔진에 달려있는 에어 컴프레셔라고 하죠. 그 컴프가 차에 있는 그 에어 탱크, 1번 탱크, 2번 탱크, 3번 탱크, 큰 차들은 4번 탱크까지 있는 차도 있죠. 보통 두 개나 세 개 정도 있는데 에어 탱크에 공기를 채워줍니다. 시동 걸과 동시에. 자, 근데 에어 드라이기라는 건 뭐냐면 공기가 그냥 우리 공기 중에 있는 공기를 그냥 빨아들이면 습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안에 어떤 습기가 나중에 얼거나 그러면 결로 현상도 있고 아니면 밸브나 이런 쪽에 손상을 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에어를 그냥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떤 따뜻한 모래층, 그러니까 에어 드라이기 하죠. 드라이기라고 합니다. 공기를 말려주는, 뜨겁게 말려주는, 그러니까 수분이나 이런 거를, 수분이나 불순물을 걸러주는 그 드라이기를 거쳐서 에어탱크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항상 공기압이 유지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드라이기가 보통 어느 정도 압력이 차면 칙 하고 이제 드라이기랑 그 밸브가 압력이 더 이상 차지 말라고 뱉어줘요. 칙칙 소리가 나는데 그거를 일반 정상적인 차는 칙칙 소리가 주기적으로 빨리 나진 않아요. 텀이 한참 길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 차들은 계속 칙, 칙, 칙 한 2, 3초 주기로 계속 뱉어요. 내가 시동을 걸었는데 그 에어가 어느 정도 찼는데 차기 전까지는 이제는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그게 칙칙거린다. 그러면은 그 에어 배기 주기라 그랬죠. 그러면 그 지금 이 차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저게 아닙니다. 보통 그런데도 막 다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칙칙 소리 나는 거, 가끔가다 우리 그 도로변에 횡단보도에 서 있다 보면은 화물차들이나 이런 차 옆에 있다 보면 칙 소리 나는 경우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덤프차나 이런 차들. 그게 에어 드라이기가 아니면 에어 그 압력 게이지에서 뱉는 소리예요. 자, 그다음에 완충 시간이 있어요. 자, 밑에 보시면 요 새 차가 있어요. 그리고 오래된 차가 있습니다. 어떤 차를 배정도 받을지 모르지만 새 차는 에어 라인이나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겠죠. 그래서 이 차를 하루 주행을 했습니다. 주행을 하고 차고지에 왔어요. 그러면 차고지에 왔을 때 시동을 계속 걸려 있고 계속 충전하면서 왔기 때문에 1번 탱크, 2번 탱크, 3번 탱크에 거의 에어가 꽉 차 있겠죠. 자, 다음날 출근했습니다. 그러면 에어 탱크에 에어가 빠졌을까요? 있을까요? 예, 에어 탱크가 이 차가 정상적이라면 에어 탱크에 에어가 정상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이 차가 시동 걸고 에어 게이지를 운전석에 있는 에어 게이지를 봤을 때 정상 범위에 있으면 바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자, 구형차의 경우는 에어 탱크에 에어를 채우고 사무실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고 나서 이제 주기하고 다음날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시동을 걸었어요. 에어탱크에 에어가 있을까요? 자, 이런 식 정도면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에어를 채워야 돼요. 어느 라인에서 세고 있는데 그걸 잡아야 되는데 못 잡으면 계속 긁고 다니는 거예요. 차라리 치 하고 막 소리 나면서 에어가 안 찬다. 그 정도면 아예 운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정비사가 오든지 내가 소리 나는 곳을 찾아서 그 배관을 풀러서 문제점을 찾아서 뭐 배관 라인을 교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부분만 수리할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제가 뭐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보통 완충 시간 내가 시동을 켜고 커피 한 잔을 먹는 뭐 1, 2분 동안에 에어가 차면 굳이 차에 올라가서 게이지를 안 보더라도 칙 하고 에어를 방출합니다. 그러면 그 방출하는 방향도 또 바닥 방향으로 돼 있어서 이게 이제 아스팔트라든지 콘크리트 바닥에 있는 주기장 말고 일반 보통 흙바닥에서 많이 주기장이 돼 있죠. 주기장은 그 차를 주차하는 걸 주기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에어를 압력을 한 번에 땅바닥으로 뱉으면 무슨 현상이 나요? 먼지가 일어나죠. 멀리서 봤을 때 시동 켜놓고 이제 뭐 사무실 와서 커피 한 잔 먹고서 이렇게 에어 찰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칙 하면서 그 차 밑에서 먼지가 일어난다. 아, 그러면 에어가 다 찼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또 내가 다른 거 또 설명할 때 또 추가로 더 보완해서 설명하는 걸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시동을 켠 상태에서 온 거죠. 그리고 바로 출발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딱 한 가지 한 번 더 해주면 좋을 게 있어요. 왜냐면 시동을 끕니다. 시동을 끄고 둘러보는 동안에 차를 한 바퀴 돌면 에어가 새는 곳이 소리가 들려요. 특히 아침에 새벽에는 이렇게 적게 들리든지 이렇게 들리든지 그런 쪽을 이제 한번 점검해 두면 아, 저기가 한번 이상이 있으니까 한번 점검해야겠다. 시간 날 때 현장 가서 점심시간에 밥 먹고 그냥 탱자탱자 놀지 말고 이런 거 제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둘 점검해 두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그리고 내가 분명히 저기서 소리 나는데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 그럴 때 또 스프레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그런 거는 저기 마지막 장비 점검하는 그런 챕터에서 다시 세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액 점검. 또 브레이크 아까 내가 원리를 설명드렸죠. 브레이크액을 브레이크액이 1차 2차가 있는데 보통 차 올라가기 위해서 올라가는 계단에 보면은 한쪽이 이렇게 파여져 있고 거기에 브레이크액이 투명하게 돼 있어요. 항상 우리 뭐 차 본네트 열어보면은 냉각수 양 얼만큼 있는지 보이듯이 그 브레이크액 통이 약간 반투명하게 안에 액이 얼만큼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거는 매일 그거를 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괜히 그 돌출시켜 놓은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은 자, 브레이크 액이 잔량이 있는 거, 정상량이 있는 것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기압이 어디서 새는지 안 새는지도 봐야 돼요. 에어 브레이크 액은 만약에 빠지면 거기에 통에 적정량이 없겠죠. 한눈에 볼 수 있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는 게 사이드 밀러 점검이에요. 요거는 동절기 때 정말 필수인데요. 자, 이 맹꽁이 차들은 자, 볼까요? 이 차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죠. 자, 요 차는요. 이 차도 운전석이 지금 안 보이지만 오른쪽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우측 통행이에요. 자, 근데 차들은 운전석이 어디 있다? 좌측에 있어요. 그 좌측에 있다는 얘기는 중앙선 맞으면 오는 차들이랑 교행할 때 눈으로 직접 보기 때문에 중앙선 쪽으로 안 가겠죠. 사고 위험을 빨리 줄이고 인지하기 위해서 좌측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자, 이 차도 그렇고 저 차도 그렇고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두 차 모델이 다, 이건 코베코고 요거는 이게 타다노 거예요. 타다노도 두 군데 다 업체가 다, 또 우리가 다른 맹꽁이 전체 다 일본산이에요. 일본산. 우리나라 차들이 다. 그래, 일본은 도로 주행을 어디로 한다? 우측으로
좌측으로 합니다. 우리랑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운전석이 맞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 저기 영상 올린 것 중에서 뭐 수출형, 신형, 뭐 카토, 운전석이 뭐 좌측이라고 막 그렇게 한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그 설명에서도 나오는데, 저 차는 일본에서 만든 차라서 우리나라에 수입해 올 때 그냥 일본에서 그냥 수입해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차를 도로 끌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좌측, 그러니까 중앙선 넘어서 오는 차들을 바라볼 때 항상 요 붐이 시야를 가립니다. 지금은 올라가 있지만 이게 붐이 평소엔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보냐? 이 붐 밑에 요만큼 요 창문으로 해서 요 사이드 밀러를 봐야 돼요. 이거 정말 진짜 무슨 어디 가려놓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 주행편에서 한 번 더 설명할 거고, 또 나중에 오프라인 강의에서 또 세세히 또 설명하긴 하겠지만, 여러분 이제 오늘 영상은 크레인 점검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온라인 강의로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일반 회원분들한테 공개되는 영상으로 함께 할 거고요. 솔직히 그 영상 요번에 그거 준비하면서 솔직히 준비 시간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제가 안내에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전 멤버십에 많이 들어오셔서 많이 보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정말 한 10에서 20명 정도만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내가 이렇게 설명할 때 뭐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막 듣다 보니까 뭐 어떤 명칭이나 이런 걸 내가 처음 듣는 거야. 근데 내가 원리를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갔어. 그러면 실시간 댓글창으로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요거 설명하는 거 딱 중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이해를 해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자, 우리 멤버십의 맨 아래 단계인 25돈으로 하신 분들은 실시간 영상에서 함께 실시간 채팅과 동시에 질문과 답을 같이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 레벨인 50톤 레벨은 그거 외에 그 영상은 멤버십 영상 분들에게만 다시 보기를 허용할 겁니다. 50톤 레벨로 오신 분들은 그 다음에 그 50톤 레벨 분들부터는 제가 별도의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밴드를 만들었는데, 그 밴드에 오셔서 강의 시간에 궁금했던 거, 아니면 현재 생활하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로도 아니면 정보를 찾아서도 답글을 하겠지만, 또 제가 뭐 또 그걸 또 하는 것보다 잠깐 통화해서 설명해 주는 게 더 쉽겠다. 그러면 전화 통화해서 실시간으로 또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거는 밴드 방에서만, 크레인 마스터 밴드에서만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100톤급의 구독을 해주신 분들한테는 또 한 가지 특전을 또 준비했어요. 뭐냐면, 이렇게 온라인 강의도 중요하지만 실전에서 해보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장비를 직접 만져보려면 장비 업체에 가야 되는데, 업체에서 그걸 해달라고 해도 그걸 해줄 게 만무하고, 우리 100톤 멤버십 회원분들의 일정 스타디를 구성해서 뭐 최소 5에서 6분 정도 구성을 해서, 그리고 장비 대여료, 그 다음에 부대 비용이나 이런 거를 각출해서 n분의 1로 각출해서 비용이 구성되면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실시간이 아닌 현장에 장비를 임대해서 하루 종일 임대해서 뭐 보조분 펴는 법, 그 다음에 장비 세팅하는 법, 아니면 주행 스티어링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해보기도 하고, 본인이 디테일한 현장 오프라인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이것도 영상으로 하긴 하겠지만 이것도 멤버십 50톤 멤버십 분들한테만 공유할 겁니다. 또 그리고 일부 편집해서 일반 분들한테도 뭐 짤막하게 공유하긴 하겠지만, 저는 이 멤버십을 운영하려고 하는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일반적으로 지금 올리는 영상들은 일반인도 봐도 되고 아니면 지금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봐도 되는 그냥 보편적인 영상이고요. 또 이 강의 내용은 솔직히 일반인들이 별로 좋아할 만한 내용도 아니에요. 제가 이거 영상 올린다고 몇 분이나 보시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노력해서 올린다는 거는 정말 그만큼 중요한 거고, 또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이건 정말 그 멤버십 비용 값어치보다 훨씬 저는 이건 제 퀄리티가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이 정도 비용도 저 지출 안 하고 강의를 듣는다는 건 그거는 어불성설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마스터 단계 분들한테는 또 별도의 그 공지에 또 하겠지만 나중에 회사 이제 이런 단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본인이 준비가 됐다 싶고 이렇게 준비가 되면 이제 취업 관련된 팁이라든지 아니 업체에 대한 특징 또 그리고 내가 선정해서 갔을 때의 응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디테일한 거를 또 공유하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뭐 영상 뭐 솔직히 그동안 영상만 보시다가 또 지루한 이렇게 강의 좀 들으셨는데 뭐 정말 필요하시고 궁금하셨던 분들한테는 알찬 내용일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별로 관심 없는 분들한테는 뭐 그냥 글씨만 나오고 또 그리고 막 혼자 막 떠드는데 솔직히 얼마만큼 저기 홍도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홍도를 위한 영상은 아니었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쪽 업계에 오실 분들에 한해서 정말 필요한 내용이다 생각해서 제가 시간을 내서 만들고 또 애정을 해서 또 보완을 해서 만든 영상이니까 재밌게 봐주시고요. 네, 여러분 지금 오늘 영상을 만드는 시점으로 아직 구정 전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따로 내가 세배는 못 드리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그리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멤버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